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전체 암 가운데 사망률 1위, 바로 폐암인데요. 증상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흡연을 제외하면 원인도 명확하게 규명된 바가 없어서 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폐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먼저 건강맨 이원구 씨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폐암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박승용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이 폐암이 어떤 질환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폐암은 폐나 기관지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을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원발성 폐암과 전이성 폐암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폐암이라고 하면 폐에서 암세포가 발병한 원발성 폐암을 일컫고요. 전이성 폐암이라고 하면 다른 장기, 예를 들어서 위나 대장, 간에서 발생한 암이 폐로 전이된 암을 전이성 폐암이라고 합니다. 전체 암 가운데서 폐암 발생률이 1위라고 들었는데요. 이걸 성비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암 발병 순위를 보면 남자에서는 폐암이 1위, 여자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보면 남자, 여자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진단이 되면 완치가 어려운 암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폐암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대부분 폐암의 환자는 상당히 진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증상을 호소하고 병원에 온 경우에는 암이 상당한 진행된 경우가 많고요. 증상이라고 하면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때에 따라서는 전신 쇠약감이나 체중 감소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은 다른 호흡기 질환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증상이어서 증상만으로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특이적인 증상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게 암이다 보니까 전이될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건데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전이된 경우에는 전이된 장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증상이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폐암이 뇌로 전이된 경우에는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보행실조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뼈로 전이가 된다면 전이된 뼈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요. 또 척추에 전이된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하지마비나 배뇨곤란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이 폐암이 정말 초기 증상은 없고 후기 증상은 또 정말 여러 가지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정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건강맨과 함께하는 첫 번째 OX 퀴즈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우리 우청의 차를 높이 들고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물고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넌 정말 멋진 친구야. 네, 요즘 전국적으로 트로트 열풍이죠. 이것도 아주 열기가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OX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검사나 가래검사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를 표시해주세요. 네,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피검사나 가래검사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네,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의학이 발달되어가지고 네. 피검사나 가래가 충분히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들이 보러 이런 노래교실 같은 데 오면 되게 좀 쑥스러워하시고 좀 소극적이시고 그런데 아버님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즐겁게 살려고 소극적이 아닙니다. 아버님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내 나이가 내 나이가 어때서?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 둘, 셋, 넷! 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네.
X를 선택하신 분들, 네, 손 들어주셔서. 네, 피검사나 가래검사로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제가 아파봤거든요. 어디가요? 폐가요. 정말요?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피검사, 가래검사가 아니라 네. 엑스레이 먼저. 네.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가수. 요새 빠져들은 게 있어요. 네, 뭐죠?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하나, 둘, 셋, 넷.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은 너와 내가 하나, 둘,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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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네, 피검사나 가래검사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넥스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전에 암 표지인자 같은 피검사나 가래에서 암세포를 이제 찾아가지고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요. 모두 실패했고요. 최근까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라고 증명된 검사 방법은 저설량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주로 고위험군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담배 흡연한 지 30감년 이상이 되는 남자와 여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네, 사실 말씀하셨듯이 흡연이 이 폐암의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하기는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선생님, 이번 기회를 빌려서 이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폐암 발생 확률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려주시죠. 네, 보고에 따르면 모든 폐암 환자의 약 70% 이상이 담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 발생 위험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담배를 끊는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반절밖에 감소하지 않고요.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폐암 발생 위험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간접 흡연자들도 많은데요. 간접 흡연자의 경우에도 비흡연자에 비해서 2배 이상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금연을 하는 것만이 폐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폐암 발생 환자의 3분의 2가 65세 이상의 고령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최근에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이나 성면, 라돈과 같은 오염 물질도 폐암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요. 흡연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또 자기도 건강 생각하신다고 순한 담배를 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그건 괜찮은 건가요? 근데 실제로는 그 보고에 따르면 담배에는 함량이 적은 담배이긴 하지만 필터가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져서 실제로 몸 안에 들어오는 해로운 물질 양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흡연자들의 경우에 담배 함량이 적다라는 그 안심을 가지고 실제로 피우는 담배 개수의 양이 늘어서 결과적으로는 흡연 양이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한 담배를 피우기보다는 금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뭐 순한 담배든 또 제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전자담배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전자담배도 뭐 폭발 위험성도 있지만 실제로 니코틴이나 여러 가지 물질이 흡인되는 양에 있어서 똑같이 해롭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OX 퀴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폐암의 가장 좋은 치료는 수술이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를 표시해 주세요. 네,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폐암의 가장 좋은 치료는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당연한 건가요? 예. 보다 수술이야죠. 수술만이 가장 좋은 예, 치료. 가장 좋은 방법. 아버님 뭐 아까 일어나서 춤도 추시고 막 흥이 너무 많으시던데 예. 춤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어때요? 예.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노리기 조이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네. 폐암의 가장 좋은 치료는 네. 수술만이 아니다. 저는 이게 노래하고 댄스하고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게 네.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마음껏 즐기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술보다는 내 마음의 치료가 더 중요하다. 네. 자신 있는 노래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노래? 언제 벌써 언제 벌써? 네. 자, 하나, 둘, 셋, 넷.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네, 폐암의 가장 좋은 치료는 수술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네, O이기도 하고 X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폐암의 치료가 폐암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암은 크게 나뉘어서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이 된다고 할지라도 미세 전이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TV에서 보면은 요즘 그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산에 사시거나 시골에 사시는 자연인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그 산이나 시골 생활이 폐암 치료에도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자동차 매연이나 대기오염 등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시골에 가서 사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전국적으로나 최근 도내 그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상황을 볼 때 시골이라고 해서 공기의 질이 크게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골에 가서 사시더라도 오염 정도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내용인데요. 도리어 그 폐암 환자가 대부분 증상이 발생해서 병원에 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시골이나 산골 같은 경우는 교통이 열악해서 제때 병원에 도달하지 못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렇게 또 폐암 수술을 하게 되면 그 폐가 작아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은 가능한가요? 또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대부분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이 가능한 폐암 환자의 경우에는 절제 수술 이후에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폐기능 검사와 폐관류 환기 검사라고 하는 걸 해서 절제 수술 이후에 남아있는 폐기능을 확인을 하고요. 또한 기저의 심폐 기능이나 여러 가지 동반 질환 등을 판단해서 절제 수술 이후에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술 환자는 수술 이후에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끝난 다음에도 가벼운 걷기 운동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강도를 늘려서 폐활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을 제때 시행을 한다면 폐활량도 충분히 회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폐암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폐암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조기에 발견해서 제때 치료를 원하신다면 고위험군에서 폐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폐암과 관련된 아주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증상이기 때문에 검진이 더욱 중요한 폐암. 그래서 오늘 톡닥터 토닥에서는 특별히 폐암 검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폐암 검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줄 영상의학과 전문의 최금주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우리가 이제 폐암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걸 듣고 나니까 더욱더 이 검진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폐암 검진은 국가암 검진에 포함이 되나요? 네, 올해 8월부터 폐암 검진이 국가암 검진에 포함되었습니다. 만 54세에서 만 74세 남녀 현재 흡연자들이 그 대상이 되는데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은 2년마다 한 번씩 검진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30감년이란 하루 한 갑씩 30년 또는 하루 두 갑씩 15년 이렇게 하루 담배 소비량에 본인이 흡연한 기간을 곱하게 되시면 됩니다. 현재는 종합병원에서만 폐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고 폐암 검진이 끝나면 결과 상담 및 금연 상담을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폐암 검진은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폐암 검진을 흉부 X선으로만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저선량 흉부 CT를 폐암 검진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2011년에 미국에서 약 5만 명의 고위험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흉부 X선과 저선량 흉부 CT 사이에서 어떤 것이 흡연에 의한 폐암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지를 확인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때 저선량 흉부 CT가 20% 이상의 사망률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도 고위험 흡연자들에 대해서 폐암 검진을
저선양 흉부 CT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CT가 훨씬 정확도가 높다 이런 것 같은데 이 X선에 비해서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우리 몸은 3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흉부 X선은 이를 평면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심장 뒤에 가려있는 결절이 있다거나 아니면 갈비뼈에 가려진 결절이 있을 경우에는 X선으로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영이 낮은 결절이나 1cm 이하의 작은 결절이 있는 경우에도 흉부 X선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선양 흉부 CT는 1mm 두께로 아주 얇게 촬영하기 때문에 조기 폐암 같은 경우 발견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폐결핵이나 폐렴 또는 종격동 종양 같이 다른 폐 질환도 함께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폐암 검사에 CT가 아주 좋은 검사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CT 검사가 방사선에 조금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겠죠? 네, 사실 CT 검사를 하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폐암검진에서는 현재 저선양 흉부 CT를 촬영하는데 약 1mV 정도의 방사능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아마 생소하신 단위라서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를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연간 받는 방사능의 양이 2.5mV 정도 됩니다. 따라서 저선양 흉부 CT를 한번 촬영함으로써 약 3분의 1 정도를 받게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방사선 관계 종사자들이 연간 허용량이 50mV/S이니 1mV 정도면 그닥 많지 않다고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혀 걱정할 일은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검진 후에 CT에서 혹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는? 네, 혹이 보이더라도 폐암의 확률이 많이 높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다시 CT 촬영을 하시게 되고 그 결절이 크기가 증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폐암의 확률이 높아 보이게 되면은 이제 조형증강 CT 또는 펫CT 등을 촬영하게 되시고 그 이후에는 기관지 내시경이나 경피적으로 폐 생검도 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결절이 좀 위치가 어려운 경우에 있으면 수술로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침습적인 검사들이 그 이후에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흉부 CT를 정확히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저선양 흉부 CT에 경험이 많은 영상학과 전문의가 판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위암 검사할 때는 금식이 필수잖아요. 네, 폐암 검사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주의사항, 또 준비사항, 그리고 또 검사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네, 폐암 검진 CT는 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CT를 촬영하는데도 5분이나 10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검사입니다. 선생님은 그럼 폐암 검사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 좀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경험한 한 환자는 2017년 12월에 저선양 흉부 CT를 촬영하였는데 그 환자가 실제로 2017년 6월까지 매년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엑스레이에서는 발견을 하지 못했던 조기 폐암이 CT에서 발견이 되었고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바로 수술적인 제거를 해서 현재까지 다른 전이 없이 아주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환자의 생존율을 높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뿌듯합니다. 네, 정말 이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와닿는 아침입니다. 건강맨 이원구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는 계속 촬영 내내 제 할아버지가 사실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오늘 좀 촬영에 임했는데 저도 사실은 담배를 끊은 지가 이제 한 5년 좀 넘어요. 그래서 뭐 폐암에 뭐 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계속 이제 검진의 또 중요성도 오늘 또 들었고 해서 검진을 항상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검진 거르지 마시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질환과 관련해서 토닥 시청자들께 해주실 당부 말씀 전해주시죠. 네. 폐암이 항상 흡연자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흡연은
폐암의 발생률을 월등히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금연, 그리고 또 하나는 정기적인 저선량 흉부 CT 검진입니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박승용, 최금주 두 선생님과 함께 폐암과 폐암 검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